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다만 올해 증여를 한다면 2월 과세 이제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증여 취득세 할 때 시가 표준액에서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까지 증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증여를 하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창간 73주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오피니언 칼럼인데 조정권 세무사님이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슬기로운 세금 생활이라고 하셨고요.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10날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일반적인 증여가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부담부 증여를 한번 고려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증여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면 뭐 5억짜리다. 그러면 5억짜리 그냥 시가대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증여고, 이 5억에 보증금이 끼어 있다. 뭐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은 3억을 통째로 그냥 주면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는 증여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들어보셨을 텐데, 보증금이나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말하고, 이때 부채는 꼭 그 해당 물건, 내가 이제 증여하고자 하는 그 물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야 됩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서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설명하겠다. 좋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취득 시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순수 증여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다. 자,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림을 보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주택이 있다고 해볼까요? 주택. 5억 정도 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증여를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택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증여세하고 취득세 누가 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득을 본 사람, 자녀가 내는 겁니다. 가끔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막 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있어서 증여세가 추가로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게 일반적인 증여다. 그럼 부담부 증여는 뭐냐? 자, 똑같아요. 자, 주택이 있어요. 주택. 5억짜리. 여기에 보증금이 3억이 끼워져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부모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내주고 이 5억짜리를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일반적인 증여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일부러 아니면 형편이 안 되니까 이 보증금 3억을 껴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대로 넘기는 게 있는데 이걸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죠. 이 부채를 또 안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5억짜리 집을 받았지만 3억에 대해서 부채를 내가 또 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익 본 게 얼마예요? 이 자녀 입장에서. 5억짜리 집을 받았으니까 5억이에요? 아니면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이에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계산. 당연히 2억이죠. 2억. 내가 2억만 이익을 받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증여세는요. 수단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 2억에 대해서 증여취득세가 나옵니다.
증여취득세가. 그러면 증여취득세는 얼마예요? 서택스 빼면은 3.5 아니면 12%지. 12%가 언제죠? 조정 그리고 공시가 3억 이상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려버렸죠. 강남 선구하고 용산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12% 낼 뻔했던 거를 이제 3.5만 내면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은 2억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이렇게 부과했는데 그럼 나머지 3억 어떻게 할 거냐. 자, 3억.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요 3억에 대해서는 또 아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인 유상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다주택자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8% 혹은 12% 취득세 중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상하죠. 왜 얘는 그러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가 있냐? 그거는 이 보증금이 양도세가 부과가 돼서 그래요. 그럼 왜 양도세가 부과가 되냐? 잘 보세요. 이 채무 누구 거였어요? 아빠 거였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넘기면서 자녀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 아버지가 채무를 자녀한테 떠넘기면서 일종의 이득을 본 걸로 봐요. 유상매매를 했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자, 그러면은 주택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지,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지. 이 두 가지가 딱 만족되면은 양도세가 나와버려요. 그럼 양도세 누가 내요? 아버지가 내는 거죠. 취득세는 누가 내요? 자녀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양도세 나오죠. 자, 아들은 증여세 나오죠. 증여취득세 나오죠. 일반 매매, 유상매매 취득세 나오죠. 네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걸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겠습니까? 못 외워요, 이거.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세요.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세주택 비과세요건을 규정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왜 이상적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네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얘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끝내주죠. 그러면 이거 3개만 내면 되잖아. 그쵸? 그런데 양도세이기 때문에 2년 미만 단기 보유했다가 팔았다 그러면은 60% 70% 단기 양도세로 나와버리는 거고,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어가지고 다주택,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양도 당시죠.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고 다주택이라면은 그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24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강남 3구나 용산에 적당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넘기고 싶어. 뭐 가격도 좀 조정이 됐고 뭐 단독주택 그런 거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양도세 중과가 나와야 돼. 양도세 중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과를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하고 증여취득세 내야 되는데 증여취득세가 조정이기 때문에 공시가가 3억에 넘어가면 12%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집이다. 막 뭐 썩은 빌라다. 이런 거면 안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5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어차피 세대 분리는 돼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가. 자녀 입장에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다. 무주택이 좋겠네요. 그러면 취득세 여기 3억에 대해서 취득세 나온다고 해봤자 취득세 중간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거의 완벽하게 세금을 많이 줄이면서 할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을 하려면 결국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썩은 빌라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지. 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자녀가 부담해야 될 세금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증여시 취득세가 자녀 명의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도 고려된다. 우리 이거 상세하게 살펴봤죠. 증여취득세 그리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유상매매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받은 주택으로 인해서 양도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자녀가 주택이 이미 하나가 있었는데 부담부 증여로 이거 떠 안아가지고 이게 두 번째가 됐다. 그러면 자녀 기준에서는 기존의 1번하고 부담부 증여 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다주택이잖아요. 그럼 기존 1번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쵸? 뭐 특별한 특례가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가 산정되었을 경우 부담부 증여에서는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변경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떠 안으니까 재산 가액이 재산세 과표가 예를 들어서 9억이 넘어버리면은 이제 지역가입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되겠죠. 네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자녀는 본인이 떠안게 된 채무를 자력으로 갚아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시스템 NTS를 통해서 부담부 증여를 신고 시 부채 내역과 채무 만기일 등을 체크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사후 관리.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후 관리는 뭐냐면은 과연 여기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얘가 이제 나중에 잘 주고 임차인한테 줄 거냐. 만약에 역전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세 얘가 토해내야 되죠. 근데 이제 부모가 아들아 내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돼요? 증여세 나오겠죠? 금전의 무상 이전이니까. 그럼 차용증을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차용증을 써요? 그럼 차용증에 대해서 또 사후관리 들어가죠? 이거 잘 갚는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증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다. 해당 주택에 포함된 담보대출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갚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세상 살기 힘든데 또 도와주려고 해. 그럼 또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거지 뭐. 오늘 좀 말이 빠르죠? 죄송해요. 이게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그리고 취득세가 두 개 또 갈린다. 네 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승계되는 채무까지 주의 깊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세무사님께서. 저는 이게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다 풀어 쓰는데, 이제 요약을 되게 잘 해주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요 그림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동시에 발생하고 자녀는 2, 3, 4, 3개를 떠 안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셔라. 개입하는 순간 차용증을 쓰거나 제대로 차용증을 쓰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게 다 싫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5억을 깔끔하게 자녀한테 넘기면서 증여세랑 취득세를 내게 하시거나 이 보증금 돌려주시고 아니면 이 집을 파십시오. 이 집을 파시고 현금 증여하세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이 현금 가지고 네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부담부 증여는 꼭 사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 나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부모랑 자녀랑 세대 분리가 돼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차라리 이거 비과세 받고 그냥 털어서 현금으로 하느니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거를 부담부 증여로 자녀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세부담을 굉장히 줄이면서 자녀가 괜찮은 자산을 갈아탈 수가 있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무주택이 됐죠. 그럼 이거 가지고 또 한번 자금이 있다면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겠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자녀가 소득 능력이 있고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세대 분리. 오케이.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